네, 안녕하십니까. 최대대장, 봉대장. 중대장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우리 미국 체육대학에 네. 계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자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현재 조교수로 있는 김자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우선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초대하기 전에 이제 학부모님들 혹은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어떤 질문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먼저 소개를 해줬어요. 연세대학교 네네. 체육교육과에 네네. 계시다가 이제 유학을 갔고 네.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 교수까지 되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입학을 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고 공부를 마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시죠. 저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본인의 일대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말씀하시면 좀 어색할 테니까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면 네네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대충 이야기 듣기로 엘리트 출신이셨다고. 네네네. 네. 그것도 역도 선수였다고 네네. 얘기 들었습니다. 역도면은 사실 굉장히 운동 강도가 높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때는 근데 잘 몰랐죠. 왜냐면 그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체육계에 들어온 게 횟수로 30년이 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13살, 14살 이때부터 이제 학교 체육에서 시작을 해갖고 체육고등학교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횟수로 벌써 30년 동안 이제 운동계 체육계에 있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역도 종목을 시작하게 됐어요? 비슷할 거예요. 이제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우리나라 저는 이제 재능이 있다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체격이 컸거든요. 이게 제 키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체격이 크니까 그쪽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운동을 해봐라.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운동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해보게 시작을 하다가 어떻게 뭐 계속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체육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어디 체육교? 경기체육고등학교 그쪽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하다가 저는 이제 재능이 없었던 건지 이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도 있긴 했었겠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이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대학교 입시로 특기자로 간다는 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셨을 때 아버님께서 재수를 한번 해봐라 권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체대를 그때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아시겠지만 서울대 연고대를 이제 일반 성적으로 가게 될 정도면은 그때 당시에도 일반적인 서울권에 있는 다른 과도 충분히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왜 무조건 이제 체육과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연대 체육 교육과가 사실 성적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저희랑 괜찮았죠. 비슷한 연대니까 네.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높았는데 역도 엘리트 선수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학업을 그렇게 따라잡고 또 못했죠. 그러니까 1년을 재수를 한 거죠. 1년을 재수로 네, 해서 재수를 수능 해서. 준비를 네, 다시 다시 했고 한 1년 만에 사실 역도 현역으로 생활하실 때 사실 공부가 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저 이제 체육고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오전 수업하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오후 훈련하고 저녁 훈련하고 새벽 훈련하고 어떨 때 이제 시합이 있다고 하면은 오전, 오후, 새벽, 야간 뭐 4탕을 뛰기도 하고 이러니까 학업이 잘 주가 되지가 않죠. 그런 상황인 학교였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저희 학교에서 보통 아시면 특기자들이 그러니까 수능이 400점이었는데 400점에서 80점 만점을 받으면 이제 특기자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목표가 80점이에요. 80점. 400점 만점. 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가 그때 몇 점 받았죠? 한 300점대 초반 정도가 돼야지 연대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400점 수능 만점에 학번에 따라 좀 다르지만 350점까지도 돼야 되지 않았나요? 공공학번 정도는 그렇죠. 그때 당시 서울대가 370점대 였으니까 한 350점 그러니까 400점 만점에 그 정도면 이렇게 굉장히 웬만한 잘했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 다른 이제 일반과 그 정도는 왜 국민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그때 왜 이렇게 교차 조율이 가능했던 데였을까 예체능에서 그랬었는데 어떻게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어요. 뭔가 계속 그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갖고 체육 계열 쪽으로 해서 계속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실기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실기가 완전히 다를 텐데. 예, 그때 당시에 사이드 스텝, 윗몸 네네네, 뭐 그쵸. 이런 종류로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실기가 연대가 8개 있어요. 그런가요? 예. 어피 테스트, 사이드 스텝, 턱걸이, 턱걸이, 유연성, 서전트, 구르기. 구르기. 야, 그걸 다 기억하시네 또.
네. 역시. 그렇게 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죠. 왜냐면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체대 입시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기 시작했다가 재수할 때는 또 이제 재밌는 게 광주에 있는 기술학원을 다녔거든요. 어. 한 1년 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그냥 집어넣고 열심히 공부해라 해서 이제 매일 공부를 해갖고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입시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려면. 모르면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게 또 운동을 했던 거랑 입시 체육을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입시 체육을 잘할 거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느낀 게 정말 훈련을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더라고요. 2달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됐죠. 수능 끝나자마자. 네. 사실 요즘 특기자 전형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최대 입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또 특기자 전형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각 종목에서 잘했지만 최대 입시로 넘어왔을 때 색다른 또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네.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역도 선수 출신이셨으면 이 일반적인 분들은 역도 선수들이 달리기나 점프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태능에서도 개인 1, 2를 다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순발력을 했고 30m, 서전트 뭐 1m 이상씩 뛰신다고. 제자리 밀 때 저도 3m까지 뛰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연세대 당시 종목을 맞았어요. 보면은 네. 서전트 종목도 그렇고 사이드 스텝도 그렇고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유연성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뭐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종목과 성적도 우선 됐어야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실기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2달 안에 그걸 만든다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 연대 종목이 2달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운동을 오래 하시거나 네, 좀 가신 맞아요.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할 수 있을 체력도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릴 때 운동을 쭉 해놓으시고 공부를 짧은 네, 기간에 네. 아주 강도 높게 하시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체대 입시는 한 2개월 정도 네. 바짝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연세대라는 어려운 학교를 근데 뚫어내신 거네요. 이게 저도 그렇게 쉽게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공부할 때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체력은 좋으니까 애들, 이게 속된 말로 진짜 아이들이 놀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운동하듯이 공부를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딱 한 1년을 하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진짜 4시간, 5시간 자고 이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1년을 하고 하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미국 유학생이 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럼 예, 이제 한마는 또 유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한국에서의 이제 생활을 여기서 정리를 그렇죠. 하고 예. 자, 이제 학부까지는 이제 연세대에서 예. 잘 그럼 마치셨을 거고 어떤 계기로 네.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일단 졸업을 하신 거죠? 어디요? 연세대 체육교육과. 저는 이제 체육 계열이에요. 아, 이게 체육 저 계열. 때는 계열로 들어가고 체육 교육과도 있었고 사회체육과. 학부였죠. 네, 저 때 학부였어요. 네. 선택할 수 있었어요. 97학번하고 01학번까지 5학번이 체육 계열로 돼 있었고 저희는 좀 약간 아이덴티티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전공이 2개예요. 그래갖고 네. 전공이 2개고 처음에 이제 연대 가갖고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굉장히 자유롭고 학풍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학과의 수업도 많이 듣게 되고 선배들 보시면은 이제 체육과를 나오셔갖고 이중 전공이라든가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신방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셔갖고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오셔갖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게 또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스포츠. 붐이었죠. 네. 박찬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 네. 에이전트 이런 게 붐이었어서 그때 이제 막 붐이 돼가지고 그럼 경영학과를 한번 복수 전공을 해보면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뭘 좋아할까? 근데 체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거고 선생님이 불렀을 때 이런 운동을 시켰을 때 보통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계속 체육고등학교에 있고 체육과를 또 오게 되고 그럼 운동에 관련된 일을 하자.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 근데 공부를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학문이라 생리학, 역학 막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되게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데 생리학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어렵다는 게 저한테 이제 뭔가 챌린지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역도 하던 그 정신력이 여기 학문에 또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성격이 이게 하나를 이게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놓치 미련한 것 같아요. 좀 보면. 아, 근데 운동 생리학을 전공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역도를 했기 때문에 생리학에 더 관심이 많이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수업 들을 때 제일 어렵고 제가 제일 모자르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가 갔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이겨보겠다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역도라는 종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의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훈련 방식이 잘못되면 결과가 또 분명히 안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고, 그래서 그쪽에 왠지 더 관심이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단지 어렵다, 도전 정신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만약에 제가 역도 선수였다면 저도 아마 그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흥미가 네. 되게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야를 근육을 더 공부해보고 키운다든가 싶고, 뭐 이런 내가 왜 이 무거운 거를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언제 딱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3학년 때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토플이라는 게 토익보다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토익보다는 토플을 해라. 사람들 주변에 어떤 분이 말씀하셔갖고 토플을 보다가 보는데 이거를 잘 보니까 유학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그래 그럼 한국에 있지 말고 유학을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바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안 했죠, 못 했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고 이런 무슨 사교육도 없었고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는 사람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거칠게 말하고 그 시간이 미국에서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이고 한 6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떠듬떠듬 말도 하고 그렇게